여권 얘기 가보도록 할게요. 민주당 경선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지난주에 결론을 냈죠. 이미 경선 레이스 오늘부터 돌입을 했고요. 7월 초쯤에는 7월 11일에 예비 경선에서 지금까지 9명 정도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 6명만 추리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본선을 겨뤄서 이제 9월 초에는 한 명의 대선 후보로 선출해내게 되는데 평론가님, 일단 6명은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제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네. 사실 모르죠. 네, 모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는 9명 중에 6명을 골라내는 거니까요. 지지율 많이 나오는 후보는 당연히 6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5% 아래에 있는 후보들 가운데 어떤 후보들이 지금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미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네. 의원이 서로 이제 같이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5%를 과연 넘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겠는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단일화하면서 두 정치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일종의 적통 경쟁을 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품격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마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 결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가는 후보를 뒤처지는 후보가 잡으려고 덤벼드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드는 게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유리한 방향일까? 저 그렇게 유리한 방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엉뚱한 얘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민주당 확실한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지지층이 추 전 장관 쪽으로 한꺼번에 확 움직이는 현상이 보였단 네. 말이에요. 지지율 측면에서. 네. 근데 이른바 친문 비문 이런 식의 구분법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 쪽하고 같이 움직여가거나 아니면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반 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구도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됐든 당사자들은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예비 경선 전에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품격이라던가 뭐 적통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시너지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베트남하고 태국이 연합한다고 해서 브라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분들이 연합을 하고 단일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필적할 만한 아니면 이길 만한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 그렇게 생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른 후보들과의 계속 네. 연합, 뭐 단일화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스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다고 해서 큰 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